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듯 인사하는 이웃,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 얼굴은 자주 봐도 이름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소한 소리 하나가 마음을 뒤흔드는 날이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쿵쿵 발자국, 드르륵 의문의 소음. 혹시 윗집? 아랫집? 내 집 아닌 건 분명한데 참 애매하지요. 오늘은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시작된 하지만 뜻밖의 웃음과 인연으로 마무리된 어느 아파트의 작은 소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윗집 할머니와 발소리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미 여사는 아파트 9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쿵쿵쿵 하는 발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이고, 밤마다 뭐 그리 뛰어다니는 거야? 애들이 놀러 왔나? 박 여사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니까 서로 조금씩은 참아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흘, 나흘 계속되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되는 발소리. 박 여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 위에서 뭘 하는 거야? 새벽 운동도 아니고. 결국 참다 못해 위층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80 넘은 김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웬일이세요?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밤마다 쿵쿵 소리가 들려서 혹시 손주들이 오셨나 해서요. 그러자 김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죠. 손주들은 안 와요. 그 소리 아마 제 탭댄스 때문일 거예요. 박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탭댄스요? 김할머니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뻣뻣해서 말이죠. 병원에서 관절 운동하라고 해서 이참에 탭댄스를 배워보자 하고 집에서 살살 연습 중이에요. 근데 발이 영 말을 안 듣네요. 소리가 컸나 봐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운동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신 밤 말고 낮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밤에는 안 하지요.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 밤의 쿵쿵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낮 2시쯤이면 위층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듣다 보니 박 여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빨라졌네. 리드미컬한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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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탭. 박 여사는 어느새 그 리듬에 맞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탭댄스라는 게 어떤 건지, 80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추시는 건지.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소리가 안 들리자 박 여사는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신가? 결국 다시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김할머니가 살짝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아이고, 박 여사님, 오늘 탭댄스 소리가 안 들려서 괜찮으신가 해서요. 김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신경 써주시네요. 사실 새로운 스텝 연습하다가 자꾸 틀려서 좀 쉬고 있었어요. 어떤 스텝이요? 셔플이라고 하는 건데 어려워요. 발끝으로 앞뒤로 긁듯이 움직이는 건데 자꾸 넘어질 뻔해서요. 박 여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였습니다. 탭, 셔플 탭. 하지만 중간에 비틀거렸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머니,
혹시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요. 신발은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탭댄스 신발을 신고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여 본 박여사. 신기하게도 금세 기본 스텝을 따라했습니다. 어머, 박여사님, 타고나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그날부터 박여사는 거의 매일 김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유튜브 사용법을 박여사에게 배웠고, 박여사는 김할머니에게 균형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로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다른 주민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8층 최미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나는 소리 들어봐. 뭔가 규칙적이지 않아? 7층 김나영 씨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위층에서 춤추는 것 같지 않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똑같이 소리가 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최 씨가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위층에서 무슨 수업 같은 거 하시나요? 박 여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김할머니와 탭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탭댄스요? 정말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체 카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탭댄스래요. 80살의 탭댄스라니 대단하시네요. 소리가 시끄럽긴 한데 뭔가 멋있어요. 며칠 후 7층 김나영 씨가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탭댄스에 관심이 있어요. 혹시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그날 오후 김나영 씨는 10층 거실에서 두 사람의 탭댄스를 구경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저 스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할머니는 자랑스러워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플래핑이라고 해요. 발끝을 앞으로 차는 거죠.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3명이 된 탭댄스 모임. 하지만 김할머니의 거실은 점점 비좁아졌습니다. 박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에 주민 공동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어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탭댄스요?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김할머니의 설득으로 한 달 임시 사용 허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웃들끼리 친해졌어요. 지하면 위층에 피해도 안 가고요. 세 사람은 먼지가 쌓인 지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박 여사는 집에서 큰 거울을 가져왔고 김나영 씨는 포터블 스피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탭댄스 팀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습 중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며 5층에 박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재택근무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박철수 씨는 투덜거리며 나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앞에는 박철수 씨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주민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요. 아파트 공동 공간을 개인 취미로 쓰는 게 맞나요? 하지만 김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탭댄스를 시작한 이유를 아세요? 김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이야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혼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끼리 함께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하세요. 3층의 정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사실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을지 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60인데 할머니는 80이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아파트 동호회로 등록하시고 사용시간표를 만드시죠. 다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요. 박철수 씨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럼 소음 시간만 정확히 지켜주세요. 그렇게 스카이빌 탭댄스 동호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동호회장, 박 여사는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정은숙 씨와 6층의 중학생 박지민이, 4층의 대학생 이민호까지 합류했습니다. 지민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탭댄스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김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지. 젊은 친구가 와주면 우리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이제 6명이 된 동호회. 김할머니는 초급반을 맡았고 박 여사는 중급반을 담당했습니다. 지민이는 막내 회원이자 홍보 담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식 동호회예요. 지민이가 새로 만든 현수막을 벽에 걸며 신났습니다. 2달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화합의 날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각 동호회에서 공연을 준비해 주세요. 탭댄스 팀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원들은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끼리만 췄는데 다른 주민들 앞에서 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출 수 있을까요? 김나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해봐야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한 달간 특별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곡도 정하고 대형도 짜고 의상도 맞췄습니다. 김할머니는 검은색 정장에 반짝이는 넥타이, 박 여사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연습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무릎이 아픈 날에도 참석했고 박 여사는 맞춤 탭 슈즈를 새로 샀습니다. 공연 당일 아파트 중앙광장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던 사람들도 음악이 시작되자 집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맨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드미컬한 탭댄스를 선보였죠. 박 여사가 이어받고 김나영 씨와 지민이가 함께 춤추고 마지막에는 6명이 모두 함께 군무를 펼쳤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대박! 할머니 최고! 박수가 터져나왔고 곡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민원을 넣었던 박철수 씨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공연 후 즉석에서 새로운 회원들이 등록했습니다. 공연 성공 후 탭댄스 동호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고 연령대도 8세부터 83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새로 가입한 2층의 홍수진 씨는 전직 댄스 강사였습니다. 제가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11층의 음향 엔지니어 김성민 씨는 음향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라며 전문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지하 공간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탭댄스용 마루가 깔리고 벽면에는 거울이 설치되고 전문 음향 시설까지 갖춰졌습니다. 김할머니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내가 80 넘어서 이런 일을 다 겪다니. 소문은 아파트 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이끄는 아파트 탭댄스 동호회라니 정말 특별한 이야기네요.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고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이 만든 기적, 80세 할머니의 탭댄스 열정.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아파트 주민들, TV 방송국, 심지어 탭댄스 전문 학원에서까지 저희 아파트에도 와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방송 출연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김할머니와 회원들은 신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웃끼리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변화의 바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정식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장기자랑 대회에 나오시겠어요? 회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TV 출연 준비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문 안무가가 와서 조언해주고 의상 디자이너가 특별 의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송 당일 대기실에서 김나영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김할머니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긴장될 게 뭐 있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무대에 올라선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81세의 나이를 잊게 만드는 당당함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김할머니의 솔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와, 저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전체 그룹 무대까지 마친 후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공연은 처음 봅니다. 나이와 경계를 뛰어넘는 감동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방송 출연 후 일주일간은 정신없었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습 의뢰, 각종 행사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이웃끼리 즐겁게 춤추고 싶었던 거예요. 회의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 활동은 월 1회로 제한하고 평상시에는 아파트 동호회 활동에 집중하기로. 우리는 유명한 댄서가 되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이웃이 되려는 거니까요. 동시에 외부 강습은 주말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지역 문화센터의 명예 강사가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는 첫 주부터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잘 추신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할 수 있을까요? 수강생들은 김할머니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동호회에는 계속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했습니다. 12층에 퇴직한 교장 선생님 이정호 씨, 15층에 신혼부부 정민수, 한소영 씨, 심지어 1층 관리사무소에 젊은 직원 김대리까지. 처음엔 소음 민원 때문에 골치였는데 이제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1년 후 김할머니가 회원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계신 친구들한테 탭댄스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회원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간단한 탭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뼉 치기부터 시작했지만 몇 달 후에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상체 탭댄스를 개발했습니다. 와,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네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신기해하며 참여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동호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실버 탭댄스 팀, 대구의 팔공산 탭팀, 광주의 무등산 리듬단 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전국의 할머니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서로의 춤을 영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부산 할머니들 실력이 장난 아니네요. 건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민호 군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대학로에서
버스킹 한번 해봐요. 버스킹이 뭐니?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김할머니는 또 한 번 용기를 냈습니다. 해보자. 82살의 대학로 데뷔. 첫 번째 대학로 버스킹은 작은 관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탭댄스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잘 추시네. 완전 프로급이야. 한 곡이 끝나자 박수와 함께 투전함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로 버스킹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탭댄스 실화냐? 진짜 멋있다. 유유 결국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정식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 당일 김할머니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긴장될 게 뭐 있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무대에 올라선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82세의 나이를 잊게 만드는 당당함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공연은 처음 봅니다. 나이와 경계를 뛰어넘는 감동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방송 출연 후 일주일간은 정신없었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습 의뢰, 각종 행사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이웃끼리 즐겁게 춤추고 싶었던 거예요. 회의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 활동은 월 1회로 제한하고 평상시에는 아파트 동호회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댄서가 되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이웃이 되려는 거니까요.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스카이빌 탭댄스 동호회는 아파트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년 아파트 페스티벌에서는 탭댄스 공연이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새로 이사온 주민들 중에는 탭댄스 동호회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김할머니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동호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많이 아팠지만 탭댄스를 할 때만큼은 20대처럼 경쾌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중급반과 고급반을 오가며 춤추고 있었고, 김나영 씨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벌써 탭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용과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민이의 교수는 김할머니에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춤에는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대학생들은 85세 할머니의 강의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할머니 탭댄서를 소개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김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촬영팀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밀착 취재를 했고, 방송이 나간 후 일본에서도 비슷한 동호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의학학술대회에서도 초청받았습니다. 탭댄스가 노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연구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김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놀라워했습니다. 85세 나이에 이런 근력과 균형감을 유지하고 계시다니. 김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걸 피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져요. 적당히 움직여야 덜 아파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우니까 아픈 것도 잊게 돼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김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탭댄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탭댄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과 함께 하는 거죠. 바닥이 내 발소리를 받아주고 나는 바닥에게 리듬을 선물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줘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음악이 나와요. 그럼 층간소음도 결국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소음도 음악이 될 수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김할머니는 8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무릎이 많이 아파서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상체 위주로 춤추지만 그 리듬감은 여전히 모든 회원들의 롤모델입니다. 박 여사는 이제 동호회장이 되었고 김할머니는 명예회장으로 모든 결정에 참여합니다. 지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용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방학이면 아파트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김나영 씨의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김할머니를 증조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에필로그. 그 뒤로 9층과 10층은 이제 발소리가 아닌 웃음소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벽은 서로 나눠도 마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지요. 층간소음이었던 발걸음이 어느새 서로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다니 인생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가 처음 층간소음에 잠을 설쳤던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만약 박 여사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면? 만약 김할머니가 사과만 하고 끝났다면? 만약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만든 기적. 80세 할머니의 용기가 만든 전설. 그리고 이웃끼리 한 발짝씩 양보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 오늘도 스카이빌 아파트에서는 여러 층에서 탭댄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87세 할머니가 삶에 대한 열정으로 연주하는 음악이고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선율이니까요. 쿵쿵쿵, 탭탭탭. 오늘도 김할머니의 발끝에서 삶의 리듬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따라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큰 오케스트라가 되어 연주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음악이 되고 갈등이 화합이 되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전체 공동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스카이빌 아파트 탭댄스 동호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미소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웃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밤, 평화롭고 따뜻한 밤 되세요.